네, 안녕하세요. 푸드인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브렌트포드와 토트넘의 경기. 이 경기 전에 펼쳐진 아스날과 맨유의 경기에서 아스날이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실망스럽게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력은 더 실망스러웠는데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콘테 감독은 이번에도 큰 변화 없는 상태에서 왼쪽 윙백 자리에 세세뇽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브렌트포드 마찬가지로 백3를 썼는데 수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백5라고 봐도 무방하죠. 거기에 반가운 얼굴 에릭센이 선발 출전. 경기 시작 전에 최근 흐름을 보면 브렌트포드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 팀입니다. 토트넘의 최근 5경기 성적을 살펴보면 4연승을 하다가 지난 경기에서 지면서 4승 1패인데 브렌트포드의 최근 5경기 성적도 마찬가지로 4승 1패에 3연승 중입니다. 그 4승 가운데 콘테가 이기진 못한 첼시를 상대로 거둔 승리도 있고요. 참고로 브렌트포드가 에릭센을 영입한 이후 에릭센이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전 오늘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뭘 한 게 없어서. 콘테 감독이 지난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템포가 너무 느렸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템포가 많이 느렸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이는 상대 브렌트포드 때문이기도 하고 토트넘 때문이기도 한데 일단 브렌트포드가 백5를 중심으로 라인을 깊숙하게 내려앉아서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쉽사리 수비를 공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콘테 감독이 지적하는 이 템포는 어떻게 올리냐? 크게는 두 가지인데 패스를 통한 팀플레이 혹은 철저한 개인 기량. 근데 일단 솔직히 말해서 토트넘 자원 중에 개인 기량으로 수비를 박살낼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후방에서 수비진이나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전환을 한다든지 창의적인 패스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 토트넘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브렌트포드가 수비를 할 때 보면 중앙의 공간은 최소화시키면서 측면으로 밀어내는데 그럼 이때 측면에서 부분 전술을 통해 무너뜨리거나 퀄리티 있는 크로스를 해야 됩니다. 수비 라인과 골키퍼 사이에 있는 그 작은 공간을 누군가는 노려야 되는데 솔직히 토트넘에는 그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 라인을 타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저렇게 수비와 골키퍼 사이 공간으로 움직이는 걸 살려줄 수 있는 패스가 필요한 거죠. 사실 이런 플레이는 맨시티가 참 잘하는데 토트넘은 맨시티가 아니니까 오히려 저런 패스를 에릭센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또 윙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이 막혀서 측면으로 가면 세세뇽이나 에메르송이 퀄리티 있는 크로스를 해줘야 되는데 두 선수 모두 사실 이렇다 할 크로스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세뇽 같은 경우는 한번 안드로메다로 가는 크로스를 보여주면서 약간 정점을 찍었죠. 두 선수의 스탯을 살펴보면 세세뇽은 크로스 8개를 올려서 1개도 성공하지 못했고 에메르송은 크로스 자체가 1개밖에 없습니다. 퀄리티 떨어지는 크로스를 여러 개 올린 세세뇽도 문제고 크로스 자체를 몇 개 못 올린 에메르송도 문제고 사실 에메르송은 오늘 경기에서 활약이 거의 없었죠. 빨리 빼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패턴을 다 읽혔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콘테 감독의 유연함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 챔스 경쟁을 하는 것도 콘테 감독 덕분이고 리그 중간에 와서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지난 경기에서 수비적인 상대로 유효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고전을 했다면 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면 좋을 텐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챔스를 경쟁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걸 들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감독 자리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럼 이렇게 안 풀리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코너킥을 차거나 가운데서 볼을 받거나 손흥민 선수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더라도 그 움직임을 살릴 수 있는 패스가 오지 않으면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살짝 아쉬운 점은 한 번씩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중거리 슛을 시도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데 과감하게 중거리 슛을 한번 시도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거리 슛도 수비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팬들이 오늘 경기에서 다이어를 욕하는 이유는 아마 패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이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보도 분명 있기는 있겠죠. 토트넘 중원에서 패스 길이 막히면 다이어가 한 번씩 뒤에서 과감하게 약간 간지나게 패스를 시도하는데 오늘 후방에서 시도하는 패스들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특히 수비 지역에서 패스 실수로 인해 상대한테 슛을 허용하는 장면만 최소한 2번은 있었고 전방으로 다소 터무니없는 패스를 시도한 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참고로 데이터를 보면 오늘 다이어가 롱볼을 7번 시도해서 3번 성공시켰습니다. 오히려 토트넘은 90분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토니의 헤더가 골대에 맞으면서 10년 감수했죠. 딱 지난 브라이튼 경기처럼 될 뻔했는데 토트넘은 이뿐만 아니라 전반에도 세트피스에서 토니 헤더가 골대에 맞았는데 어떻게 보면 무승부라서 참 다행일 정도? 경기 종료 이후 콘테 감독은 우리는 승점 3점을 얻고 싶었지만 무승부가 공정한 결과였고 우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길 수 없을 때 승점 1점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이걸 해냈다.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 모두 수비적으로 좋은 팀이고 깊게 내려앉아 수비를 해서 우리가 고전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오늘 경기에서 비기면서 아스날과 챔스 경쟁이 살짝 어렵게 됐는데 토트넘의 잔여 일정은 레스터시티, 리버풀, 아스날, 번리, 노리치 시티. 아스날의 잔여 일정은 웨스트햄, 리즈, 토트넘, 뉴캐슬, 에버튼. 리버풀 원정이 있는 토트넘 일정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30일 밤 11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